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총도, 미사일도 없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자원 전쟁입니다. 바로 우라늄과 히토류 같은 전략 자원을 둘러싼 세계 각국의 물밑 경쟁이죠. 그런데 최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댓글 참여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아시아의 중심부, 광활한 초원의 나라 몽골이 한국을 공식적인 전략자원 개발 파트너로 선택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결정 직전에 중국이 몽골에 제안한 금액이 무려 한국의 1000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몽골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돈이 아니라 신뢰를 택했다. 몽골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라늄 매장국입니다. 약 25,000톤 이상의 고품질 우라늄이 확인됐고 히토류와 리튬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자원도 함께 매장돼 있죠. 이 자원 하나만 제대로 확보해도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이 선택받은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관계는 1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와 흉노, 그리고 돌궐 제국 시절부터 이어진 문화적 교류, 그리고 20세기 이후 민주화와 개발 협력에서 쌓인 깊은 신뢰. 몽골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IMF 위기 때 몽골이 한국에 지원 성금을 보냈고 코로나19 시기에는 의료품을 무상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몽골의 인프라, 의료, 교육, 디지털 산업 발전을 꾸준히 도왔습니다. 이런 서로의 기억이 이번 자원협력의 핵심이었습니다. 몽골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형제의 나라와 함께 가기로 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 나라이고 이익보다 신뢰를 우선시했다. 이 짧은 문장은 세계 언론에 실리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니라 가치의 선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자금력으로 몽골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조건은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고 중국 외교부가 직접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몽골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광산 진출이 자원 독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정치적 압박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공동 개발, 수익 공유,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돈보다 신뢰, 효율보다 상생.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몽골과의 협약을 통해 우라늄을 단순히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정제 가공,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협력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 방사능 안전관리, 정제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유하고 있기에 몽골 입장에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본 것이죠. 세계 언론들은 이 사건을 조용한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보여준 신뢰 외교는 거대, 자본을 이긴 사례라고 보도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은 기술과 진심으로 자원을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어떤 무력도 자금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신뢰로 이뤄낸 겁니다. 이 협력의 또 다른 의미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선 에너지 독립입니다. 한국은 지금 차세대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SMR은 기존 원전보다 훨씬 작고 효율적이며 탄소 배출이 거의 없습니다. 몽골의 우라늄은 바로 이 미래 원전의 핵심 연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손을 잡음으로써 아시아는 유럽과 중동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몽골은 돈보다 한국을 택했는가?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파트너를 도구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성장하려 했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1300년의 인연을 되살린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몽골의 황량한 초원 위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바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의 바람이며 그 중심에 한국이 서 있습니다. 몽골이 한국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은 단 하루 만에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연일 이 소식을 비판하며 몽골이 전략적 실수를 했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의 분석가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외교 질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중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영향력의 상실로 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1대1로 이다이루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가 바로 몽골이었기 때문입니다. 철도, 도로, 에너지 파이프라인, 모든 인프라를 연결하며 북아시아를 장악하려던 계획 속에서 몽골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자금력으로는 중국을 이길 수 없었지만 신뢰와 기술력으로 선택을 받은 나라.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외교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의 전통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제3국이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외교적 언급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었죠. 하지만 몽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몽골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몽골 광업부는 2024년 11월 전략자원 공동개발 및 기술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는 우라늄뿐 아니라 리튬, 히토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자원까지 포함됐습니다. 몽골의 바트체책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그의 말은 단순한 외교적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몽골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력망 안정화 기술, 친환경 발전소 설비, AI 기상 예측 시스템, 그리고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까지 몽골은 이 과정을 모두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것이었죠. 이 결정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25년 들어 우라늄 가격은 30% 이상 상승했고 리튬과 히토류의 거래 흐름이 급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몽골의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면서 한국형 차세대 원전 SMR 개발의 속도가 붙었습니다. 세계 원전 산업의 중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 역시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공식 성명에서 한국과 몽골의 협력은 민주주의 국가 간 자원 안보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외교적 승리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몽골의 자원은 원래 우리와 협력해야 할 대상이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신뢰 외교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자본이나 군사력이 아닌 약속과 투명한 기술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자원 외교를 주도해온 강대국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를 한국식 실용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움직였고 그 조용함이 세계의 질서를 바꾸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은 에너지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 다른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의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자원 보유국들은 한국의 기술 교류 모델을 자국 외교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K자원 협력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죠. 중국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자국 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움직이던 외교가 신뢰로 재편되었고 기술로 경쟁하던 시대가 공유의 시대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골과 한국의 자원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다면 지금 한국은 신뢰와 기술로 세계를 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협력이 공식화된 이후 아시아 에너지 시장은 완전히 다른 길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의 자원 공급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울, 울란바토르, 도쿄, 자카르타, 뉴델리까지 에너지 흐름의 중심에 한국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몽골의 광활한 사막지대에 건설 중인 한국-몽골 전략자원 클러스터는 그 상징적인 현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기술로 우라늄과 리튬을 추출하고 현지에서 직접 정제합니다. 그리고 그 부산물은 한국형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의 핵심 연료로 사용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에너지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된 겁니다. 세계 에너지 기구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몽골과의 협력을 통해 원전 연료 공급망의 안정성을 40% 이상 강화했다. 이 모델은 향후 10년 내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바꿀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SMR 수출 문의는 급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체코, 폴란드 등 20개국 이상이 한국형 SMR에 관심을 보였고 이미 다수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핵심은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윤리적 자원 개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원 협력을 하면서 현지 주민의 고용, 환경 보존, 기술 이전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이 보여준 일방적 자원 착취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몽골 현지 언론은 한국은 자원을 캐가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세우는 나라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곧바로 주변국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몽골 자원 회복 계획을 추진하며 외교 압박을 강화했지만 몽골은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습니다. 심지어 몽골 의회는 2025년 초 한국과의 협력을 헌법적 수준의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외국과의 자원 협력을 헌법에 명시한 전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러시아 역시 복잡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몽골과 에너지 파이프라인을 추진 중이었지만 한국의 기술이 투입되면서 주도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국과 공동으로 몽골 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3국이 함께 북동아 에너지 연합 구상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균형 외교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았고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중간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을 잃지 않았고 일본은 경쟁 대신 협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움직임이 결국 아시아 전체의 에너지 질서를 바꾸게 된 겁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전쟁의 시대에 신뢰 외교로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전략이었다. 한국이 이뤄낸 건 단순한 경제적 성취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위상, 그리고 기술 강국에서 신뢰 강국으로의 도약이었습니다. 몽골의 한 광산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계를 주었고,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미래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디가 지금의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한국은 자원 확보를 넘어 새로운 윤리적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의 관심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신뢰로 자원을 얻은 나라, 그 다음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이미 한국이 스스로의 길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자원 외교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 패권을 쥐고 있던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한국의 방식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두 나라는 돈과 힘으로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더 이상 돈만으로 움직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보여준 신뢰 외교와 공동성장 모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정상회의에서 미국 국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몽골 협력 모델은 21세기 자원 외교의 새로운 교과서다. 미국은 이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발언은 CNN, 블룸버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전 세계 외교관들이 주목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중국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몽골과의 협약에서 밀린 뒤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재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협력국 신뢰도 회복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정책 보고서에 추가했습니다. 사실상 한국의 방식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경제 압박과 투자 지배 방식으로 외교를 펼쳐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에는 공동개발과 기술 교류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자원시장의 지도는 점점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몽골뿐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심지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까지 한국과의 자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기술을 나누고 약속을 지킨다. 이 변화는 곧 글로벌 산업 지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의 소형 모듈 원전 SMR은 이제 유럽과 중동까지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한국형 SMR을 가장 안전하고 상업성이 높은 차세대 원전 기술로 공식 평가했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의 설계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협약을 체결했고 일본은 한국과 함께 동북아 에너지 연합 창설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윤리와 신뢰, 그리고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의 표준을 만든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한 외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조용하게 세계를 움직였다. 그들이 이긴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이 변화의 상징적인 순간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국제자원협력 포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대표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받은 건 연단 위에서 발언한 몽골 총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 것을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을 주었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회의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과 중국 대표단조차 고개를 끄덕였고 한국 대표단의 자리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외교는 완전히 다른 위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에너지 기술 협력 강화 협약을 맺었고 중국은 한국을 향해 협력의 문은 열려 있다는 이례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하나의 공통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모델이 곧 미래다. 그건 돈이 아니라 신뢰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압박이 아니라 존중으로 만들어진 결과였고 이익이 아니라 공존으로 세운 세계였습니다. 1300년 전부터 이어진 형제의 신뢰가 이제는 전 세계의 외교 기준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약속을 지켰고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약속이 세계의 질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세계의 눈은 다시 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음에 손을 잡을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신뢰의 사슬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